새벽 6시. 박만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파트 단지를 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에는 작은 붓과 먹물통, 그리고 작은 화선지 한 장을 들고 있습니다. 헬스장 앞 게시판에 어제의 글귀를 떼어내고 새로운 글씨를 정성스럽게 붙입니다. 마음이 고우면 얼굴도 고와진다. 단정한 글씨체로 써진 문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납니다. 만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장소로 향합니다. 놀이터 벤치 옆, 도서관 입구, 노인정 앞까지 총 8곳에 매일 다른 글귀를 써서 붙이는 것이 그의 일과입니다. 오전 9시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 대표 김영민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35의 젊은 나이.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그는 늘 불만이 가득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왜 이렇게 구식이야. 다른 곳은 다 스마트 홈 시스템의 무인 택배함인데 여기는 뭐야. 관리소장 최 부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주민 동의도 필요해서. 그게 다 늙은 경비원들 때문이야. 새로운 기술을 못 따라가니까 젊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 김영민은 사무소를 나서며 게시판 앞을 지나갑니다. 눈에 띈 것은 오늘 아침에 새로 붙여진 글귀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는 코웃음을 칩니다. 이게 뭐야. 이런 글씨를 그 늙은 경비가 썼다고. 붓글씨 특유의 먹향이 아직 남아있는 화선지를 보며 김영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서 인쇄해온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누군가 대신 써준 것이겠지요. 말도 안 돼. 저런 글씨를 쓸 실력이 있으면 경비나 하고 있겠어. 그는 다시 한번 글귀를 훑어보고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 썼다는 글씨.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한편 박만수는 경비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쓸 글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낡은 수첩을 펼쳐 그동안 써온 문장들을 다시 읽어봅니다. 각각의 글귀마다 그날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만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음 글귀를 적어둡니다. 내일 아침 또 어떤 주민이 이 글을 보고 작은 위로를 받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후 2시 105동에 살고 있는 은영은 노트북을 들고 아파트 카페로 향합니다. 서체 디자이너인 그녀는 최근 몇 달째 같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단아하면서도 친근한 서체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지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수많은 서체 샘플들을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명조체는 너무 딱딱하고 고딕체는 너무 차갑습니다. 손글씨체는 있지만 품격이 부족하고 캘리그래피는 너무 인위적입니다. 한숨을 쉬며 커피 한 모금을 마시던 은영은 무심코 창밖을 내다봅니다. 건너편 놀이터 벤치 옆 게시판에 붙어있는 작은 종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호기심에 카페를 나와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 은영의 눈이 커집니다. 붓으로 쓰인 한글이지만 일반적인 서예와는 다릅니다. 전통적인 격식을 갖추면서도 자연스럽고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럽습니다. 각 글자의 획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전체적인 균형감이 완벽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 은영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시판들도 둘러봅니다. 헬스장 앞, 도서관 입구, 노인정 앞까지 총 8곳을 다니며 각각 다른 글귀를 확인합니다. 모두 같은 사람의 손글씨였습니다. 마음이 고우면 얼굴도 고와진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웃음은 마음의 꽃입니다. 각 문장마다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있지만 일관된 품격과 개성이 느껴집니다. 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신이 찾던 그 느낌.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격식을 갖추면서도 친근한 그 무언가를 찾은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최 부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파트 곳곳에 붙어있는 글귀들 누가 쓴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거요.
우리 박만수 경비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새로 써서 붙이시거든요. 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요. 경비님이 직접 쓰신 거라고요. 네. 맞아요. 처음에 저도 어디서 인쇄해 온 줄 알았는데 직접 보니까 붓으로 쓰신 거더라고요. 정말 글씨를 잘 쓰세요. 최 부장의 말에 은영은 더욱 놀랐습니다. 이 정도 실력의 글씨를 쓰는 사람이 경비원이라니.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이런 수준의 서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박만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서체 디자이너인데 정말 멋진 글씨를 쓰시더라고요. 지금은 순찰 중이실 텐데 오후 4시쯤 되면 경비실에 계실 거예요. 은영은 고마움을 표하고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벌써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반, 은영이 관리사무소에 다시 들어설 때 안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김영민이 최 부장 앞에서 손에 든 종이를 흔들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경비원이 이런 글씨를 썼다고요. 김영민의 손에는 아침에 찍어둔 글귀 사진이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 수준이라고 댓글을 달았고 이것이 그의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박만수님이 직접 쓰신 게 맞아요. 매일 아침마다. 말도 안 돼. 저 늙은이가 이런 글씨를 쓸 리가 없어요. 분명히 어디서 베낀 거나 누가 대신 써준 거겠지. 은영은 문 앞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가기를 망설였지만 김영민의 말이 점점 도를 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왜 이렇게 낙후됐는지 이제 알겠네요. 경비원들이 다 늙어서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스마트 시스템도 못 쓰고 이제는 글씨까지 가짜로 쓰고. 김영민은 계속해서 박만수를 비하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다 그래요. 인터넷에서 좋은 글씨 보면 자기가 쓴 것처럼 하고 프린터로 뽑아서 붙여놓고는 자기가 썼다고 하고. 은영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서체 디자이너인데 그 글씨 정말 대단한 수준이에요. 프린터로 뽑은 게 아니라 진짜 붓글씨예요. 김영민이 은영을 쳐다봅니다. 네가 뭘 알아. 그냥 동네 아줌마가 무슨 디자이너야. 저 2층 101동에 사는 이은영이에요. SK 폰트에서 서체 개발하고 있고요. 김영민의 표정이 약간 바뀌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도 저 늙은 경비원이 이런 글씨를 썼다는 건 말이 안 돼. 요즘 인공지능으로도 글씨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분명히 어디서 가져온 거야. 바로 그때 사무소 문이 열리며 박만수가 들어옵니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만수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 부장님. 김영민이 만수를 보더니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합니다. 오, 마침 오셨네요. 아저씨가 쓴 그 글씨들 말이에요. 정말 아저씨가 쓴 거 맞아요. 만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써서 붙이는데요. 하하, 그럼 지금 당장 써보세요. 그 실력이 진짜인지 확인해보게. 김영민의 도전적인 말투에 은영이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만수는 조용히 김영민을 바라봅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그의 눈에서 번뜩였습니다. 박만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모욕과 무시를 당해도 항상 웃으며 넘어갔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것을 모독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사무소 안의 분위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 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고 은영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만수를 지켜보았습니다. 김영민은 오히려 기세등등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당장 써보세요. 붓이 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손에는 작은 서랍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안에는 크고 작은 붓들과 벼루,
그리고 화선지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소 책상을 치우고 화선지를 펼쳤습니다. 먹을 갈기 시작하는 만수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벼루 위에서 먹을 고르게 갈아가며 적당한 농도를 맞춥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영은 감탄했습니다. 먹을 가는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대충 물에 먹을 푸는 정도지만 만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김영민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해요? 그냥 빨리 써보라고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붓을 들어 먹물에 적시고 화선지 옆에 놓인 연습지에 몇 번 시험해봅니다. 붓 끝의 상태와 먹물의 농도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선지 앞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붓을 들어 첫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나눌 때 가장 아름답다. 한 획 한 획이 살아 움직이듯 종이 위에 펼쳐졌습니다. 붓 끝에서 나오는 선은 강약이 분명했고 각 글자의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게시판에 붙어있던 글씨와 똑같은 품격과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소 안이 숨죽여 조용해졌습니다. 김영민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은영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점 하나까지 찍고 나서 만수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화선지 위에는 완벽한 한 문장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종이 위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김영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직접 써내려간 글씨가 게시판의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완성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수의 조용한 물음에 김영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무소 창밖으로 몇몇 주민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음을 들은 듯 했습니다. 사무소 밖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최 부장이 창밖을 내다봅니다. 몇몇 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들려온 대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에요? 사무소 문이 열리며 3층에 사는 박 씨 할머니가 고개를 내밉니다. 이어서 몇 명의 주민들이 더 들어왔습니다. 사무소 안은 순식간에 북적거렸습니다. 주민들은 책상 위에 펼쳐진 화선지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먹향이 사무소 안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와, 이 글씨 누가 쓴 거예요? 정말 멋지네요. 박만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은영의 대답에 주민들이 놀라며 각수를 쳤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곳곳에서 좋은 글귀를 보며 궁금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박만수님이 쓰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김영민은 구석에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박만수의 글씨를 칭찬하고 있었고 자신만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최 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만수님께는 특별한 내력이 있으세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서예가셨거든요. 사무소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만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대통령, 서예도 써드리고 유명한 기업들, 현판 글씨도 많이 쓰셨어요. 한국 서예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박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경비 일을? 한 주민의 질문에 최 부장이 대신 답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손수의 일을 선택하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만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예만 하고 살다 보니 세상과 멀어져 있더라고요.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아내가 떠난 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일을 찾았죠. 만수의 담담한 고백에 사무소 안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글귀를 쓰는 이유도 혹시라도 하루를 힘들게 시작하는 분이 계시면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찾던 것이 단순한 서체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민만 홀로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만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김영민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만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심받을 만도 했어요. 사무소를 나서는 주민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박만수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경비실의 작은 불빛만이 아파트 단지의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만수는 야간 근무를 서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내 천천히 펼쳐봅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에 자신이 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뒤로는 큰 현판이 보이고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유명세와 돈, 그리고 사람들의 찬사가 넘쳐났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아내와의 결혼 사진이 나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아내의 미소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손가락이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그때는 몰랐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만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서예만 몰두하느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아이들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도 붓을 놓지 못했습니다. 앨범을 계속 넘기자 점점 사진 속 인물이 줄어듭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이 사진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가족 사진에서 자신만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내의 병원 침상 사진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만수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 글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걸. 앨범을 덮고 창밖을 내다봅니다. 자신이 매일 아침 붙이는 글귀들이 있는 곳들이 어둠 속에서도 어렴풋이 보입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적적해서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의미가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 놀이터에서 만난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벤치에 앉아 자신이 써놓은 글귀를 읽으며 작은 미소를 짓던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던 젊은 아버지가 글귀 앞에서 잠시 멈춰서 무언가 생각에 잠기던 모습도 기억납니다. 내 글씨로 누군가가 작은 위로라도 받는다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인 것 같아. 만수는 서랍에서 연습장을 꺼내 내일 쓸 글귀를 미리 써봅니다.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내일 아침 이 글을 보게 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붓을 정리하고 야간 순찰을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글귀들이 있는 곳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은영은 박만수를 다시 찾았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 있었습니다. 경비실 문을 두드리자 만수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계속 생각해본 일이 있어서 찾아뵈었어요. 은영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찍어둔 만수의 글씨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글씨를 보고 있으니 제가 찾던 답이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격식을 갖추면서도 친근한 느낌. 바로 이거였어요. 만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 글씨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네. 정말 특별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의 글씨를 바탕으로 서체를 개발하고 싶어요. 이름은 만수체로 하고요. 은영의 제안에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거창한 일을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요? 물론이에요. 선생님의 글씨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기술적인 완성도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은영은 컴퓨터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선생님의 글씨가 전국 곳곳에서 사용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수는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글씨가 세상에 널리 퍼진다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죠. 정말요. 정말 해주실 거예요. 은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은영이 주민들을 모아 만수채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박만수님의 글씨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글씨를 서체로 개발해서 우리 아파트 모든 안내문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아파트만의 특별한 서체가 생기는 거네요. 박씨, 할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서체로 만든 안내문들의 수익금 일부는 아파트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면 좋겠어요. 은영의 제안에 주민들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김영민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만수님께 정말 죄송했고 이번 기회에 보답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아파트 곳곳의 안내문이 모두 만수채로 교체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내문부터 주차장 표지판까지 모든 글씨가 만수의 손글씨를 바탕으로 한 서체로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웠던 안내문들이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전체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매일 아침 순찰을 돌며 자신의 글씨로 된 안내문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더 많은 곳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 후 만수채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영의 회사에는 전국 각지의 아파트와 기업들로부터 만수채 사용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느낌의 서체를 원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국 타이포그래피 학회에서 은영이 올해의 서체 디자이너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상식장에는 박만수도 특별히 초대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입어보는 정장을 차려입은 만수는 어색해했지만 은영이 옆에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는 상이에요. 이 상은 선생님 것이기도 해요. 시상식에서 은영은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박만수 선생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을 담은 손글씨의 따뜻함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수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만수는 다시 한번 붓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감동을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화선지를 펼치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사람이 남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평생의 소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화려함보다 지금의 소박한 행복이 더 소중함을, 혼자만의 예술보다 함께 나누는 마음이 더 아름다움을 깨달은 노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영은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만수채는 전국 수백 개의 아파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안내문에서, 학교의 공지사항에서, 관공서의 민원 안내에서 만수의 마음이 담긴 글씨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만수는 매일 아침 단지 곳곳에 새로운 글귀를 써서 붙입니다. 이제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구경하러 올 정도로 유명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처음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놀이터 벤치 옆에 새로운 글귀가 붙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잠시 멈춰서 글귀를 읽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마음속으로 따뜻한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만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자신의 글씨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경비실로 돌아온 만수는 오늘도 내일 쓸 글귀를 생각합니다. 어떤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붓을 듭니다. 그의 조용한 일상 속에서 오늘도 따뜻한 마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녁 식사는 맛있게 드셨는지요? 내일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마음속 깊이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 따뜻해지는 좋은 이야기들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